안전자산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.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무위험자산이라고도 합니다. 사실 현실에서 무위험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예금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줍니다. 은행이 파산해도 이 금액만큼은 돌려준다는 말이지요. 특정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. 5천만 원은 손해를 봅니다. 그나마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. 완전한 무위험 자산이라 할 수 없겠지요.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가도 부도가 납니다. 이 세상에 완전한 무위험 자산은 없습니다. 다만 금융기관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의 파산을 상상할 수 없겠지요. 따라서 안전자산이란 위험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안전자산이란 채무불이행 위험, 가격 변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자산을 말합니다. 대표적으로 예적금, 국공채, 달러화 등이 있습니다.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이득만을 생각하게 되니 안전자산 투자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. 하지만 변동성이 작아 위험자산 하락기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릅니다. 국채 수익률도 오르지요. 미국의 긴축이 가시화되면 달러도 오릅니다. 실제로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주요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2조 원 증가했습니다. 금리가 더 오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시화될 겁니다. 핵심은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. 금리 상승기라는 게 분명해지면 우선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산 비중을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해야겠지요. 개인적으론 안전자산 비중을 70% 이상으로 둘 것을 추천합니다. 스마트머니들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들은 자산시장의 큰 흐름에 주목해 하락장이 예측되면, 즉 중앙은행이 꾸준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면 과감하게 위험자산 시장의 비중을 줄입니다. 대신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달러, 국채 등에 투자하죠. 이들은 시장이 사이클을 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을 알죠. 위험할 땐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시장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할 땐, 즉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점 직전에는 과감히 진입합니다. 이들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.